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프리미엄 고가를 느낌으로 파나메라 GTS하고 포르쉐 최초의 전기차임을 충전하는 방법이나 전기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빠릅니다. 바이킹 탄다는 느낌이죠. 제드백 4초라는 건 PDCC나 우주선 사운드가 닐 암스트롱이 된 기분. 디자인이 예술 작품을 보는 듯.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PC에 몰입. 직관성이 아예 없어요. 전기차의 최악의 단점이죠. 하차감이나 주위의 반응은 초등학생들이 타이카이다 이거를 하지 않는다면 중고차도 안 팔립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현기사입니다. 포르쉐에서 생산하는 준대형 스포츠 세단이자 포르쉐의 첫 순수 전기 자동차인 바로 포르쉐 타이칸 4S입니다. 혁신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포르쉐 타이칸 4S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포르쉐 타이칸 4S 차주님을 만나러 광주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기사 분의 유튜브를 구독하고 즐겨보고 있는 광주광역시에 사는 36살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는 이제 포르쉐에서 최초로 생산한 전기차이고 4S입니다. 4륜 구동이며 2단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는 차입니다. 차주님 이거 타이칸의 뜻을 아시나요? 제가 듣기론 젊은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차주님 이 차량 색상은 뭔가요? 실외는 이제 기본 화이트를 선택을 했고요. 실내는 보르도 레드 블랙을 선택하였습니다. 처음에 가계약할 때는 전 초록색으로 하려 했거든요. 여기는 초록색, 여긴 빨간색. 그렇죠. 수박바 스타일로. 근데 그건 오바인 것 같다. 무난하게 하얀색으로 이제 최종 계약을 바꿨죠.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네,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1년 1월에 계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6월에 인도받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가 1억 4,500 정도 하고요. 옵션이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완납을 하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7%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 2억 1,500 정도 들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37,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벤츠 GLC 220D를 탔습니다. 포르쉐 타이칸 4S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처음에는 타이칸을 구매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포르쉐 매장 한번 가보자 했는데 마실 한번 가보자. 네, 어떻게 생겼나 구경이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타이칸이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눈깔이 제가 좋아하는 드래곤볼의 프리미엄 눈깔 느낌으로 이렇게 쫙 눈물 흘리는 모습이 간지가 확실히 좀 나더라고요. 또 최신 차량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차주님 이 차량이 터보랑 터보 S 그리고 GTS도 있는데 4S 선택하신 이유 있나요? 일단 GTS는 제가 살 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GTS는 2022년도에 생산을 한다 해서 GTS를 아예 고를 수가 없었고요.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가가 올라가지만 일단 제가 또 장거리 주행을 하다 보니까 터보나 터보 S는 주행 거리가 4S보다 훨씬 짧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제가 터보나 터보 S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딜러분들도 4S를 추천을 하셨고요. 지금은 살짝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왜요? 갈 거 터보로 기마 있게 가버릴 걸. 기왕 기마이 차릴 거 그렇죠. 터보로 네. 한번 가볼 걸. 왜냐하면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지금 말하니까 좀 크긴 크네요. 그럼 이 차량이 포르쉐 최초의 전기차임을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 충전하는 방법이나 충전 시간 그리고 충전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충전은 완속과 급속이 있습니다. 완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에 있는 충전기를 말하고요. 일명 집밥이죠. 그렇죠. 완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70% 정도 차요, 10,000원이면.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럼 차주님께서 보통 집밥을 이용하시나요? 그렇죠. 보통 집밥을 이용하는데 집밥을 이용할 때도 거기에 다른 전기 차량들이 꽉 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실제로 있어요? 네, 있죠. 많죠. 요새는 이제 전기차가 많이 늘었으니까. 그럴 때는 직장으로 가서 이제 급속을 물립니다. 완속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막 뽑았을 때는 전기가 이제 한 8,000원 정도 넣으면은 450
450km 정도 갔었는데 지금 뭔 놈의 전기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15,000도에 450 정도로 가고요. 완속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약 20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20시간 기준은 거의 엔코였을 때 집에서 만약에 밤에 한 8시간 불려놨다 그럼 몇 프로 정도 충전이 되나요? 8시간 정도 이제 엔코 기준에서 약 40에서 50% 되는 것 같습니다. 급속 같은 경우에는 30분에 약 70% 정도가 충전이 됩니다. 다만 되게 비싸요. 예를 들어서 그냥 50% 충전하는데 뭐 3, 4만 원 나오니까요. 쉽게 말하면 100km당 10,000원 정도 했는데 그것도 올라서 이제 엔코에서 만땅까지 채우는데 6, 7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충전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완속은 원래 150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215원으로 올랐고요. 급속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비싸게는 제가 800원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때 급속으로 20%에서 100% 채우는데 한 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막 시간대별로 충전 금액도 막 다르고 그런가요? 네, 어쩔 때는 충전하러 보면 낮에는 예를 들어 180원, 저녁에는 215원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경부와 중부와 최대부와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서 그 시간대별로 금액을 좀 차등을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100% 완충을 했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여름에는 480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컨을 틀고 내가 좀 달리고 싶다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하면은 한 440, 430 정도로 줄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확 줄어요. 우리 그 스키장 갔을 때 아이폰 꺼져본 거 아시죠? 아주 눈물 나요. 네, 배터리가 차가우면 꺼지는 것처럼 겨울에는 380 정도로 떨어져 버려요. 확 줄어버리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터를 틀면 340까지 거의 줄어버려요. 차주님께서 레인지 모드로 달리셨을 때는 몇 킬로 정도 나오나요? 480 정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복불복이에요. 제가 타이칸 오너 방에 있잖아요. 누구는 600km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 레인지 모드에서 100% 인증하기 이런 챌린저 같은 게 있었는데 500이 넘으신 분들은 꽤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레인지 모드 시 480이 최고였습니다. 이 레인지 모드가 최대 속도도 140km로 제한이 되면서 후륜 전기 모터도 꺼지고 그래서 각종 전자장치의 전기 사용도 최소화해가지고 이 차량의 전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포르쉐 타이칸 4S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뒷좌석이 있는 차가 좋았어요. 일단 포도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파나메라 GTS하고 구매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 친구 포기한 이유 없나요? 파나메라를 보러 갔는데 앞에 제가 좋아하는 그 드래곤볼 프리자 눈가를 예쁘게 눈물 흘리고 있는 이 타이칸 그리고 전폭이 파나메라보다 더 커버리니까 뭔가 좀 더 가오 기마이가 살았다. 그래서 제가 그냥 꽂혀버렸죠. 포르쉐 타이칸 4S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출력이 장난이 아니죠. 진짜 빠릅니다. 정말 어렸을 때 바이킹 탄다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바이킹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나고요. 남자의 그 전립선 떨리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쭉 가는 그 느낌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를 정도예요. 이미 전리선은 2번 떨렸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이 차량이 지금 한산 수치를 보면 523마력에 65토크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 제로백이 또 4초예요. 하지만 이 친구 공차 중량이 2140kg거든요. 되게 무겁죠. 네, 거의 약 2.2톤에 육박함에도 제로백 4초라는 건 굉장히 가히 놀라울 정도예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주선 사운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 근데 다른 이제 슈퍼카들이나 이렇게 뭐 팝콘 터지는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소리를 엄청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더 만족하는 우주선 소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배기음이 없어서 허전한 그 전기차의 사운드를 채워줄 수 있는 일렉트릭 스포츠 사운드를 지금 옵션으로 추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닐 암스트롱이 된 기분이 들 정도로 달이 제 코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인가요? 그 정도로 뭔가 좀 날아가는 아, 네, 제가 지금 머스크 형과 네. 화성을 가는 듯한 그렇게 봐주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화성은 갈 수 있죠. 예? 죄송합니다. 그럼 한번 살짝 밟아주세요. 화성 갈 거니까! 대가리가 이렇게 뒤로 밀려버리죠. 그래서 제가 밟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 기사님께서 이제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우주선 소리 그냥 바로 나네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이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르쉐가 외계인이 고문했다고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앞대가리를 보면 외계인 만든 것 같고 보통 실물이 깡패다 이런 표현을 좀 쓰잖아요. 그 표현은 이 차를 위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으로 좀 말하기가 좀 창피하긴 한데 디자인이 예쁘긴 합니다. 그래서 전면부 보시면 포르쉐의 상징인 포 도트 주간주행등과 LED 헤드램프가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차주님께서 PDLS 플러스 옵션을 추가하셔가지고 이 친구들이 능동적으로 광량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눈물 같은 디테일의 이 에어 인테이크가 액자 속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예술 혼을 약간 연상케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해석이 네. 가능하다면 뭐 제가 존중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측면부 보시면 패스트백 스타일의 디자인이 굉장히 강렬한데요. 신기한 게 운전석 앞 펜다 쪽에는 완속 충전, 조수석 우측 펜다 쪽에서는 급속 충전, 이렇게 따로 되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좀 귀찮기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위치를 발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주차를 전면으로 할 때 있고 아니면 후면 주차를 할 때도 있고 하니까 전기 충전하는 거 보면 문 어떻게 오는 거죠?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쓱 하는 거거든요. 아, 저게 뭐 예민한 친구인가요? 그렇죠. 예민하죠. 이 차량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20인치 터보 에어로 휠입니다. 근데 차주님 이 차량 20인치 휠이 2가지 종류고 21인치 휠이 4가지 종류거든요. 근데 보통 21인치 휠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20인치 휠 선택하신 이유 있나요? 사실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요? 포르쉐에 대한 지식도 짧았고 딜러분께서 20인치로 하면 전비도 더 잘 나오고 타이어도 더 오래 쓰고 더 오래 한다 이 말에 혹한 거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기마에 있는 미션 1을 안 했다는 게 지금 천추의 한입니다. 친구들도 그래요. 그 휠을 보고 나서 제 휠을 보면 정장에 휠리스 신는 느낌이다. 구두가 아니라 제가 공부를 좀만 더 했다면 솔직히 안에 내부 뭐 겉에 다 필요 없고 그것만 넣었어도 되는 건데 그거를 제가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체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정말 교체까지 생각을 했어요. 또 가오다 씨가 생명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가면은 독일에서 부르는데 2달 정도 걸리고 가는 데만 1,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엄두를 낼 수 없더라고요. 1,300만 원으로 차라리 어머니께 효도를 하지. 사실 옵션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받기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 굉장히 볼륨감 있는 좌우 팬더가 굉장히 빵빵하거든요. 그리고 일자형 테일램프의 포인트가 포르쉐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륨감 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포르쉐 타이칸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뒤에 타이칸 4S인데 타이칸 터보 엠블럼 저거 뭐예요? 원래는 은색으로 나와요. 제가 차가 워낙 무광 화이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관 디자인도 이 글라스 루프도 50만 원 주고 이제 검은색으로 했기 때문에 뒤에도 이제 검은색으로 제가 맞추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타이칸의 S 엠블럼을 안 팔더라고요. 근데 터보 엠블럼은 이제 맞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 김에 그냥 터보 붙여불자. 뭐 누가 알겠냐? 나만 기마 있게 터보를 해불자. 뭐 네. 이런 거였습니다. 좀 창피하긴 합니다. 어찌됐건 차주는 이 차량이 지금 전기차이기 때문에 고급류 넣어야 되는 차량에 대비해서 이 전비, 기름값에 대한 유류비에 대한 것은 장점 아닐까요? 최고의 장점이죠. 제가 파나메라로 환산을 해봤을 때 그것만으로 약 연에 800만 원 정도 세이브한다 하더라고요. 이 차량의 복합 전비가 한 2.9kWh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도 기사님이 보시는 것처럼 5.1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100% 가득 충전했을 때 충전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완속은 16,000원 정도 나옵니다. 올랐어요. 원래는 11,000원, 9,000원 그랬던 것들이. 그리고 급속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막 7만 원 그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완전 충전했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는 몇 킬로 정도 나오나요? 일단 여름 기준 약 480 정도 나오고요. 레인지 모드 상태에서 노멀은 한 450 정도 나옵니다. 겨울철은 이제 확 줄어요. 레인지 모드 기준으로 한 390 그리고 이제 노멀로 한 380. 기름은 뭐 일반유, 고급유가 나뉘지만 전기는 일반 전기, 고급 전기 나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전비 말고 조금 더 경제적인 장점은 또 있을까요? 일단 하이패스 이런 도로가 절반가고요. 공용 주차장도 50% 할인이 됩니다. 저공해 자동차라고 해가지고요. 포르쉐라는 어마무시할 것 같은 유지비 대비해서 확실히 이런 경제적인 측면은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타이어만 갈면 됩니다. 차주님께서 지금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충전 인프라는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포르쉐 매장도 있기 때문에 정말 급할 때는 포르쉐 매장 가서 급속 충전하면은 괜찮고요. 인프라는 되게 잘 돼 있고 앞으로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럼 실내 디자인도 만족하시나요? 그렇죠. 근데 앞에는 솔직히 제가 디자인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계기판이요? 네, 왜냐하면 포르쉐는 5개여야지 그게 또 5발이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포르쉐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좀 상징을 좀 위배한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실내에 딱 앉았을 때 전체적으로 내가 전기차다, 내가 미래형 자동차다라는 것,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고 있는데요. 차주님께서 옵션을 추가하셔가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이것도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 230만 원짜리인데 네. 만족하시나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신성 엄청 왜냐하면 하고요. 제가 뭐 벤츠를 탔을 때는 넣고 싶어도 없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걷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계기판 속도를 보는 것보다 그냥 앞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편해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게 시동 버튼이 핸들에 좌측 하단에 있고 기어 변속 레버가 핸들 우측 하단에 있거든요. 이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게 제 인생인가 봐요. 제가 어렸을 때 타고 다니던 트라제 차도 이렇게 했고 벤츠도 이렇게 했고 심지어 이제 포르쉐 자체도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저는 불편한 감이 없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게 좀 불편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포르쉐의 상징은 저 크로노, 저 시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160만원 추가해야 되는 옵션인 거죠? 그렇죠. 만약 이거를 하지 않는다면 중고차도 안 팔립니다. 그 정도로 거의 상징이죠. 네, 요 가오다시 하나 정도는 그렇죠. 이 기마이는 없으면 중고차도 안 팔린다. 다 없어도 미션 1가 이건 넣어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센터페이지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공조조작, 조수석 앞에 있는 인포 정보까지 세 가지 모두 터치할 수 있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돼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여기 조수석은 이제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수석도 옵션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옵션 가격인데 뭐 노트북 안 될 값이에요. 뭐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제 조수석 사람이 노래도 틀 수 있고 제가 운전하는 거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이게 이제 가성비 옵션이죠. 네오다임이라는 옵션인데 70만 원이면은 이제 이렇게 금색으로 테두를 해주는데 아, 이게 공적이요? 그냥 검은색보다는 좀 더 예쁘지 않나. 누리끼리한 골드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일반 시트랑 스포츠 시트가 있는데 이 친구는 스포츠 시트 옵션 넣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스포트 시트도 좋지만 요 대가리 쪽에 있는 이 포토존 인스타 감성 그렇죠. 네. 사진을 찍을 때 자연스럽게 대가리가 이쪽으로 가요. 또 본능이에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또 남자는 옆모습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자연스럽게 네, 옆모습. 이런 게 좀 허세여가지고 감추고 싶어도 대가리가 이쪽으로 갑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단 한 번도 여기서 사진을 찍고 뭐 인스타에 올려본 적은 없습니다. 뭔가 부끄럽더라고요. 네. 이 또한 70만 옵션이죠. 그렇죠. 사실 또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전기차 자체가 워낙 안정감이 좋고 이제 정숙감이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심지어 프레임리스 도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중 접합 참여가 들어갔거든요. 정숙성과 더불어서 승차감도 장점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에어서스가 들어가서 상당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처주님, 포르쉐 기술의 정수라고 불리는 이 승차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PDCC나 PTV 플러스 이런 옵션 추가하지 않으신 이유 있나요? 사실 그것도 저는 이제 무조건 넣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운전을 그렇게 즐겨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 없다라는 딜러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를 시승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게 느끼질 못했어요. 그리고 일단 저는 사실 뭐 진성 포르쉐 매니아도 아니고 보통 포르쉐는 투도어라고 하는데 물론 그 말 되게 존중합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투도어에 이제 엔진이 앞에 있어야지 이제 포르쉐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짐을 나를 때도 있고 손님 태울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뒷좌석에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포르쉐지만 투도어가 아니고 포도어라는 거에 대한 그런 공간 활용에 대한 장점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차량 수납 공간은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컵홀더도 되게 크네요. 또 이쪽 이 계기판 아래에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어가지고 저 센터페이지 하단 쪽에 아주 뻥 뚫려 있는 게 여기 아주 그냥 여자친구 손잡기 좋게 돼 있어요. 좀 은밀하게. 그럼 트렁크 공간도 좀 넓은 편인가요? 그렇죠. 이제 골프백은 이제 뒷좌석 폴딩을 한다고 하면은 골프백 3개 정도 들어가고요. 폴딩을 안 하고 그냥 트렁크만 쓴다고 했을 땐 골프백 하나 들어가고 공간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하신 옵션들 중에서 만족하시는 옵션들 있나요? 어댑터 크루저가 만족을 합니다. LCC 넣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자율 주행까지는 되고요. 그리고 저는 안전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라 양 날개에 이제 그 불 들어오는 거 위험을 감지하는 신호도 넣었습니다. 저는 이거 만족을 하는데 대부분 사실 이걸 안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포르쉐 타이칸 4S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포르쉐가 첫 생산한 전기차여서 그런지 제가 이제 초기 선두주자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이 PC의 오류 장난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의 전자장비들 오류가 좀 나요? 그렇죠. 그냥 아예 꺼져버린다던가. 꺼진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동을 몇 번 켜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계기판은 들어오는데 여기 센터페이지는 안 돌아요? 네, 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에휴, 특히 히터하고 에어컨이 고장이 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되게 고생을 했고 대부분 오너분들이 에어컨 고장난 분들도 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여름에 고장난 분들은 거의 망고나시 입고 운전하신다고. 필리핀이에요? 저기 장첸 느낌으로 그 정도죠. 왜냐면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이 안 나와버리니까. 그것도 이 위에 대가리가 뚫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햇빛을 다 받으면서 에어컨이 안 나와버리니까 사람 미쳐버리는 거죠.
그럼 그거 네. 일단 센터 가야 되나요 그럼? 무조건 센터를 가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 한두 달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독일에서 부품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제 죽는 거죠. 한여름에 지금 7월 20일인데 고장나서 2달 기다리면 여름 다 가요. 그렇죠. 저도 겨울이 다 갈 뻔했는데 겨우 부품이 구해져서 히타를 틀었습니다. 설마 이거 말고는 뭐 공조 조작하는데 문제 없는 거죠? 또 있습니다. 에? 일단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상하 좌우 풍향의 조절이 안 되네요? 그렇죠. 여기에 방향제를 못 꽂는 이유가 꽂아서 이거 부러져 보면 이제 머리 아파 보입니다. 접착제로 붙여야 될 만큼 귀찮아져 버리고 일단 에어컨을 누르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풍향을 조절하려면 그렇죠. 이렇게 운전하는 도중에 이거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직관성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바로 이렇게 바람을 쐬야 되는데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진짜 이것 또한 진짜 음스, 트래시, 갈비지 그 수준입니다. 이게 전기차기 때문에 가장 큰 단점은 사실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찌됐건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지 않으신가요? 있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집밥도 있고 회사 밥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겨울철이 되면 주행가는 거리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트레스 없으셨나요? 아, 그때 한 번 있었죠. 일단 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밖에는 마이너스 8도로 육박을 하고 있는데 집에 못 갈까봐 모든 전기 장비를 다 껐어요. 다 끄고 레인지 모드로 달렸죠. 근데 허벅지가 이렇게 얼어버린 수준 정도로 차가워 버리고. 히터를 킬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사실 단점이라면 전기차의 최악의 단점이죠. 추워버리고 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는 정말 장난 아닙니다. 담요를 덮고 겨울은 파카 입을 거 아닙니까? 파카를 덮어도 답이 없어요. 답이. 주유소 같은 경우는 널려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가려면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충전을 한다 하더라도 시동을 다 끄고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또 얼마나 춥습니까? 차에 있어서 춥고 하니까 밖에서 거의 체조를 해야 될 만큼 견디기 힘들었어요. 겨울에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포도라 장점이 있긴 한데 솔직히 뒷좌석이 진짜 너무 좁습니다. 제가 이제 키가 182 정도 되는데 타면은 이제 머리가 닿아버리고 거의 진짜 곱추처럼 가야 되니까 발음 잘하셔야 되는데요. 정말 그 노틀담 그것처럼 이렇게 노틀담의 곱추. 네, 그 정도로 이제 굽혀서서 가고 시트도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트래시다. 그리고 지금 또 후방 카메라는 보시면은 그냥 거의 부딪힐 것 같아요. 화질이 뭐 쿨인가요? 화질보다는 뭔가 안 맞아요. 이미 부딪힐 것 같아요. 보시면. 그래 처음 타는 사람이 제가 주차하는 거 야 부딪힌다 이 정도로 음습니다. 외계인이 아니라 그 유인원이 만든 수준 같아요. 아 맞아요. 지금 사실 대가리가 엄청 크게 보여요. 키가 160이신 분이 178로 보여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터치감이 상당히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 나 엉뜨 틀고 싶다 하면 여기 있어 틀어 하면은 처음에 조정을 잘 못하고요. 저 아까 한번 눌러봤거든요. 네. 바로 안 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뭔가 터치감이 살짝 느리고 반응 속도도 좀 느리지만 좀 세게 눌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지러지래요. 네. 그리고 통풍 시트도 제 옵션인데 1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엄청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석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좀 빨아들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느낌은 시원하진 않더라도 이제 내릴 때는 뽀송뽀송하다. 사실 이 차량은 보조금을 그냥 아예 단 1원도 쳐다볼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차값이 8,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보조금 따윈 없어요. 포르쉐 타이칸 4S의 하차감이나 주위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요새는 타이칸도 많아지기도 했고 다른 국산차나 이런 차들도 워낙 훌륭하게 나오기 때문에 딱히 하차감을 제가 크게 느끼지 못하고요. 일단 하차감을 느낄 때 좋을 때는 초등학생들, 왜냐면 초등학생들 그 넥스넥 뭐죠? 카트라이더 거기에 이 차가 나와가지고 초등학생들이 타이칸이다 하지. 이 차 타고 다니면 여성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솔직히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확률도 높죠. 왜냐하면 사실 차가 중요합니까? 사람 인성이 중요하지. 뭐 내가 포르쉐 타는데 뭐 이 차가 얼마고 뭐 어찐다 이러면은 그 여자들 좋아하겠어요? 사람의 기본 인성, 예의, 예절 이런 걸 봐야지. 그리고 오히려 포르쉐 타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잘 못 느껴요. 오히려 안 타는 분들이나 제 동생들 기준으로 형 이거 타면 뭐 여자 다 꼬셔불어요 막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요새는 워낙 훌륭한 차들이 많기 때문에 결코 뭐 포르쉐로 하차감으로 잘 나간다 저는 솔직히 진짜 모르겠습니다. 포르쉐 타이칸 4S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대략 한 달에 800km 정도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전기비는 한 4만원?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보험료는 제 기준에 약 300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13만 원. 그렇죠. 뭐 엔진 오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유지비는 여기서 그냥 희망인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리스 차량이나 뭐 할부 차량도 아니기 때문에 포르쉐 타이칸 4S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사실 후회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목 디스크가 오니까 살짝 이제 시트 포지션도 낮고 하다 보니까 후회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지비도 싸고 저공의 차라고 괜히 나도 환경보호를 하고 있나라는 그런 망상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영상을 잘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뭐 과격한 표현이나 그런 것들은 정말 제 진심이 아니었고, 제가 시계도 잘 안 차요. 반지도 안 끼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제 한 기사님 오셔가지고 좀 그래도 갖춰 입어야겠다. 아무튼 너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